이번에 이제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을 보겠습니다.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은 마르크스가 이미 박사 22, 3살인가요? 그때부터 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 특히 그리스의 철학, 고대 철학, 그중에 이 원자론에 대해서 박사 논문까지 썼을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과 유물론에 대해서는 이미 마르크스가 일찍이 아주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의 박사 논문의 주제는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입니다. 그냥 원자론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데모크리투스, 에피쿠로스의 원자론의 차이를 밝혀내고 자신의 유물론과 변증법의 이론적 기초를 만들어냈다. 변증법과 유물론의 인식론의 결합, 즉 과학적 인식론의 뿌리는 헤라클레이투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루스 이 세 사람이 그 발전입니다. 순서대로 더 발전시켰다는 거죠. 헤라클레이투스는 만물은 불로 구성되어 있다. 만물은 불, 어느 한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론이죠. 원자론적인 유물론. 만물이 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불이라는 물질로. 그래서 유물론이죠. 또한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즉 만물은 변화하는 거죠. 강물이 같은 거가 있지만 실제로 강물이 항상 다르다는 거죠. 만물은 변화한다. 만물의 운동성이다. 그래서 변증법이다.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가 바로 이제 헤라클레이투스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이러한 헤라클레이투스의 주장을 받아서 더 발전시켜서 원자는 운동하고 있다. 원자는 운동하고 있다. 물질이 운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과 변증법을 발전시켰고, 데모크리투스에 따르면 원자의 운동은 이미 정해진 법칙대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이에요. 기계적인 운동이에요. 자, 기계적 운동. 원자는 질적으로 같으나 무게가 다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자는 속성을 가지고 속성, 성질, 그죠? 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원자는 물렁물렁하거나 딱딱하겠죠. 또 원자는 무게가 있어. 무게가 각각 다르다. 공기도 무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원자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죠? 공기보다 가벼운 원자는 위로 가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상하 운동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하 운동. 그리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 좌우 운동도 하겠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을 하는데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도 무거운 거는 빨리 내려가고 가벼운 거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로 충돌하지 않겠죠? 그런데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원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데모크리투스가 지적한 것처럼 동일 속도로 하는 수직 운동 혹은 좌우 운동, 직선 운동이지만 원자가 충돌할 수 있죠. 왜? 자, 늦게 내려가는 원자는 빨리 내려가는 원자에 추월당하면서 충돌하겠죠. 원자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궤도, 직선 운동에서 벗어나는 이탈, 사선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봐. 여러분 물건이 충돌하면은 옆으로 튀죠. 동전, 이 사선의 불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쿠리스는 원자가 평상시에는 직선 운동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돌발적으로 우연하게 충돌하면 무작위로 충돌해서 원자가 우연하게 벗어나는 운동, 이거 일탈 운동, 편이라고 합니다. 사선으로 운동한다는 거예요. 곡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편의는 원자 운동의 다양성과 우연성의 기초자. 그렇죠. 원자가 직선 운동을 한다면 어떤 출발점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원자가 출발점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원자는 일정한 지점에 있겠죠. 자, 어떤 직선 운동을 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다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직선 위에 있는 물체가 출발점과 시간과 속도가 정해지면 우리가 그 지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숙명론,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선 운동이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와 같이 충돌을 통해서 곡선 운동을 하면 어디에 가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운동이 다양해지고 의견적이다.
여기서 우연이라는 거는 원자와 원자 간의 충돌이죠. 즉 관계예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반영한 복잡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원자의 운동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조화되어 직선으로 날아가는 데모크리스와 같은 기계적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원자의 운동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인간, 생명체, 인간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운명과 달리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활동 속에서 서로의 상호 교류와 충돌, 대립 또는 화해 이런 걸 통해서 인간도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원자의 경우에 원자의 무생물일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연적이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그래서 이러한 충돌 그리고 우연한 행위 자체가 무생물처럼 순수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한 선택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대구에서 나는 부산 안 가고 울산 가겠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연적인 거죠. 근데 이 우연의 매 순간에는 인간의 선택,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선택, 자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동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멀쩡한 정신의 사람을 죽였으면 그 책임이 따르죠. 이것이 바로 윤리의 근거이다. 책임이 있다는 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이고. 근데 선택하지 못한 거, 그죠? 그 술이 만취돼서 아무 기억도 없고 인식도 없는데 같이 자고 있는 애기를 자기가 눌러가지고 죽었어요. 어머니가. 자기가 이거는 이 술 먹은 거에 대한 선택이 있지만 자기가 술 먹고 아기를 죽이는 거에 대한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죠. 이런 그때는 이제 그 책임이 면하거나 형을 처벌받지 않거나 약한 처벌을 받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윤리, 책임은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와 행복을 고려하듯이 자기의 자유의지도 중요시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의 행복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인간은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위치에 만족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해하기 때문에. 에피크리스는 또 감각을 중시하여 감각은 물질적인 자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험주의, 관념론, 경험을 중시하여 관념론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는 기계적인 유물론, 즉 물질의 운동이라는 유물론을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데모크리투스를 한층 더 발전시킨 에피크루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라클레이투스, 데모크리투스, 에피크루스로 나아가는 원자론과 변증법의 발전 과정을 데모크리투스는 헤라클레스를 계승하고 거기서 더 발전시키고 에피크루스는 데모크리스를 계승해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원전의 발전은 과거의 것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계승하고 새로이 혁신하는 병진법의 과정이다. 무슨 말하냐면 데모크리투스는 처음에는 헤라클레스의 원자론을 인정하죠. 긍정하죠. 근데 헤라클레투스의 원자론이 문제가 있다. 그죠? 모든 만물은 불로 구성되어 있다. 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헤라클레투스를 긍정했다가 헤라클레투스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새로운 내용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과거 것을 부정하면서 계승하면서 새로이 혁신하는 거예요. 에피크리토스 마찬가지고.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배웠죠. 긍정했죠. 그렇지만 그거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즉 부정하면서 자신의 것을 새로이 가져갔다. 이와 같이 변증법이라 하면 과거의 것을 긍정했다가 그것을 부정하고 또 다시 비판되고 그 비판된 걸 또 다른 사람이 또 부정하고 이와 같이 끊임없이 계승과 혁신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바로 변증법이다. 그 계승과 혁신, 혁명운동도 과거의 혁명운동이 없으면 현재의 혁명운동이 없습니다. 과거의 혁명의 선배들의 희생이 없으면 오늘날의 혁명의 성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재는 미래를 비판하면서 계승하면서 혁신한 거고 미래는 아마
오늘날의 현실을 장점을 긍정하면서도 그 단점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더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